살다 보면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라는 과제를 마주하게 돼요.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편히 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 시점이 눈앞에 탁 치면 괜스레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어딘가 소속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에 어색해집니다. 이제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라는 쓸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게다가 은퇴 후 수입도 예상했던 것보다 적으면 자신감마저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이걸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따라붙게 돼요. 사실 우리는 은퇴를 단순히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시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은퇴 후에는 내 삶의 형태가 크게 바뀌고 내가 주도적으로 써야 할 시간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때 얼마나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연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경제적 기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삶의 보람을 찾아가느냐가 더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미 은퇴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자존감과 행복을 어떻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몇몇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도 살펴보겠고요. 주위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볍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나만의 역할 만들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내 역할은 뭘까? 하는 문제예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분명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자리를 떠나는 순간 내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긴 하는 걸까? 라고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일이에요. 꼭 거창한 봉사활동이든 소일거리든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의 조력자 역할이든 뭐든 간에 내 삶에 작더라도 뚜렷한 목표나 미션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한 번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도 생기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동호회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도 의미가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존감은 결국 나는 아직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잘하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에서부터 오거든요. 2. 경제적 안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실. 사실 요즘은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할 만큼 든든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연금만으로는 완벽하게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후 파산이라는 무거운 단어까지 심심찮게 들리곤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만 모으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쩌면 환상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어도 마음 한켠이 공허하고 허전하면 결국 행복감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하고요. 결국 관건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에서 돈을 수단으로 삼는 삶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건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한번 은퇴를 하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한다고 보면 어떨까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여유 있는 활동을 찾거나 가진 돈을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쓰면서 보람을 느껴보는 시기죠. 그렇게 내가 가진 경제적 자원을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연금만 바라보던 소극적인 태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3. 사람과의 연결 연금보다 소중한 관계 자산. 인생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은퇴를 하더라도 기존 직장 동료 혹은 친구들과 지속해서 연락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삶이 더 풍부해집니다. 내 나이에는 이제 너무 늦지 않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의 관계라는 건 언제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이래서 자유로운 지금 시기에 더 편한 마음으로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4.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행복의 조건. 자,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3가지 사례는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들이에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결국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례 1주부에서 지역 엄마들의 멘토로 김선희 62세님. 제가 큰아이 낳고 20년을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은퇴하긴 했는데 그동안 제가 쌓아둔 경력이 없으니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떠올린 건 내가 그래도 육아나 살림에 대해선 나름대로 전문가 수준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엄마들 고민 상담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아이들 이유식부터 청소 빨래 노하우, 스트레스 해소 팁까지 제가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봉사한다는 마음이었는데 한두 명씩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좋았어요. 그렇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여전히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요즘은 SNS 채널도 만들어서 더 많은 엄마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 경험을 참고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사례 이 작은 소일거리, 의외의 즐거움. 박철수 65세님. 정년퇴직 뒤 몇 달은 그냥 집에서 TV만 봤어요. 하루 종일 누워 지내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몸이 무거워서 더 움직이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내가 계속 이러다 큰일 나겠어라고 잔소리를 해서 그럼 뭐라도 해볼까? 하다가 친구가 하던 중고 물품 판매를 따라 해보기로 했죠.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싸게 사와서 깨끗이 닦고 손질한 다음 다시 되파는 건데 처음엔 어렵지도 않고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꽤나 재미가 있더라고요. 작은 이익이긴 해도 중고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내가 직접 벌었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어요. 제 물건을 사간 분들이 고맙다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가끔은 다른 제품도 있을까요? 하고 연락을 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더 좋은 물품을 찾아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만큼 집에서 뒹구는 시간이 줄었어요. 이걸로 대단히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작게라도 수입이 생기니 뿌듯하고 무엇보다 몸과 머리를 굴리면서 아직도 나 할 수 있는 게 있네 하고 느끼게 됐죠. 아내도 제 모습이 밝아졌다고 좋아하고요. 사례 3 취미 동호회가 인생을 바꿨어요. 이문규 70세님. 은퇴 후에 한동안 무기력해서 책도 손에 안 잡히고 하던 운동도 그냥 귀찮아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에 우쿨렐레 동호회가 있다는 걸 보고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그게 제 인생을 확 바꿔놨습니다. 악기를 만져본 적이 거의 없어서 처음엔 서툴었는데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배우다 보니 한두 달 만에 간단한 곡은 뚱땅뚱땅 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하겠어? 하는 마음이었는데 뭔가 하나씩 해낼 때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게다가 동호회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연주 연습하고 가끔은 작은 버스킹 공연도 해요. 우리끼리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무대에 서다니 하면서 웃고 놀라곤 하죠. 집에 박혀있던 시간이 줄어드니 우울감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일상에 리듬이 생겼어요. 내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5. 연금 너머의 가치를 찾아보자. 이 3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핵심이 되는 건 나도 뭔가를 하고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경제적 수입이든 여가 활동이든 봉사든 어떤 방식으로든 나만의 길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죠. 가령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연금을 조금 더 받고 적게 받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매달려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복의 조건은 생각보다 다채롭고 그 중에는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6.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막연히 은퇴를 두려워하는 분들, 이미 은퇴하고 나서
허무함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더 피어날 기회가 있어요. 요즘은 인생 2막, 3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고 이전보다 더 활력 넘치게 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작은 것부터 찬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봉사나 소일거리 정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간단한 취미 동호회부터 둘러볼 수도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인간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단순히 연금을 얼마나 모았지? 라는 숫자만 들여다보지 말고 어떻게 보람 있게 쓸 것인가? 어떤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것인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은퇴 후 행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마음가짐을 바꿔 한 발씩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다 싶은 일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인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연금으로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부디 이번 이야기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새로운 시선을 갖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 무너진 자존감이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언제든 늦지 않았고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럴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